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비영리 회계 주체죠. 자,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그죠? 그 돈을 부과하는 게 본연의 업무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영리 업무를,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뭐냐면 결론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은 다 관리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의 재무상태라면, 자산부채의 상태라면 업무상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되는 거고, 꼭 필요한 사안들만 뭐 회계 처리되어지죠. 그래서 자산부채의 개선 과목이 많지 않다.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 유형자산 계정이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의 유형자산이라면, 일반 영리기업이라면 뭐 기업의, 그죠?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 규모를 불리고 뭐 이런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늘어나야 되지만, 아파트는 비영리 회계 주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자산 부채의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 그런 적절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아파트의 재무 구조는 단순하다. 이거 뭐 지금도 물론 그렇고, 근데 이제 아파트가 말하자면, 자, 그래서 아파트는 돈을 쓰면 관리비라면 다, 그죠? 대부분 관리비고, 이 돈은 다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자, 아파트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다 관리비용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게 이제 관리비를 부과할 때 좀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아파트 돈을 쓰죠. 다 합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 달 단위로. 이게 보험료라면 1년치라면 1년 동안 나누어. 그죠? 그리고 이번 달의 관리 비용은 이번 달에. 뭐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반복된 업무를 하는데, 아파트가 이제 형태가 있는데 관리용으로 쓰려고 컴퓨터, 에어컨 뭐 있잖아요. 꼭 필요하잖아요. 관리용으로. 이걸 쓰려고 물품을 구입하고 그죠? 그걸 관리용도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면 결론은 결국 다 관리비로 부과될 거예요. 전체 돈이,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이. 근데 이제 회계라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 컴퓨터를 샀어요. 그죠? 부과할 거예요. 그죠? 합리적 기준으로 합리적 기간 동안, 그죠? 부과를 하는데, 자, 부과를 하든 안 하든, 그죠? 부과를 한 거는 이제 돈을 쓴 건 부과를 한 거지만, 컴퓨터가 관리사무소에 있잖아요.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관리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형태가 있는 형태로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장부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장부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계정이 아파트는 2개로 해결된다. 뭐죠? 자, 그 용도가 관리사무소이면 비품, 거래의 장소이면 공기구. 자,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별로 안 썼겠죠. 아니 뭐 안 쓰는 게 맞죠. 어차피 관리비로 부과할 돈이니까. 그렇지만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되어서 회계처리 기준으로 보자면, 그죠? 회계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자, 형태가 있고 오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라면, 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져야 된다. 그 자산이 유형자산이고, 아파트의 유형자산은 일반 회계 관점에서 뭐 토지, 건물 뭐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계 주체이므로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오로지 유형자산이라면 비품 공기구, 그리고 간혹 관리사무소가 관리 목적으로 차량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면 차량 운반구 정도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보자면, 자, 이거와 관련해서 비품 공기구, 자, 아파트가, 그죠? 관리사무소에서 쓸 요량으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해요.
그러면 그 돈이 회계처리 취득 시점에 아파트 업무는 돈 줄 때 회계처리한다. 구입 시점에 회계처리가 그 돈이 150만 원을 줬으면 120만 원을 줬으면 보통액은 120만 원이고 이 계정이 차변의 유형자산으로 관리사무소에 쓸 요량으로 비품 12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관리사무소의 재무상태에 재무제표에 비품이 있어야 된다. 그지? 맞아. 120만짜리 비품이 있어야 된다. 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이 비품 120만 원은 관리비로 부과해야 될 돈이죠. 그리고 유형자산이라면 회계 관점에서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다 가치의 감소분이 있죠. 감가가 있죠. 그 감가는 회계에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말해서 그죠? 자, 그래서 아파트도 결국은 이제 비품 공기구로 회계 처리했으면 감가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거죠. 가치의 감소분을. 말해서 아파트 비품 공기구의 감가상각비가 관리 비용이란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이 비품 공기구의 회계 처리인데 얼마를 감가상각할 것이냐, 얼마를 감가상각할 것이냐. 의 문제는 다 법의 규정이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말 상세하게 얘기해놨죠. 자, 얼마를 언제부터?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감가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취득한 달부터예요. 이번 달부터. 10월 30일 취업했어요. 취득했고 회계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얼마를 하느냐면 한 달치를 해요. 월할 계산. 한 달치. 일반 회계라면 비용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1할 계산입니다. 그죠? 1할. 아파트는 한 달 관리비의 균등부가 한 달이에요. 월할 계산이에요. 취득한 달부터 한 달치를 부과하는 거죠. 맞죠? 한 달치. 관리비의 균등부가예요. 관리비의 계산은 정액법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비의 균등부가. 아파트는 관리비라면 균등, 매달 일정해야 된다. 관리비의 적정부가의 의미 안에 균등이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부과를, 감가상각을 계산해요. 근데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에게는 아파트는 잔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잔존가액을 인정한다는 말씀은 뭐죠? 보물값 인정한다. 그만큼 관리사무소가 일반 기업이라면, 일반 회계라면, 그죠? 취득원가의 5% 뭐 이런 감가상각 잔존가액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사무소는 아니다. 잔존가액을 인정하면 그 말은 결국 뭐예요? 10%는 관리비로 부과 못한다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파트의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액 0으로 계산합니다. 0. 그죠? 이게 법의 규정사항이에요. 규정. 그리고 임의사항이 딱 하나 있죠. 뭐냐면 상각기간은 입대의결이에요. 말하자면 비품 공기구로 회계 처리하고 그죠? 감가상각을 부과하는데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는 취득한 달부터 부과를 해야 되고 한 달치를 부과해야 되고 1일에 샀든 10일에 샀든 한 달치를 부과해야 되고 감가상각의 정액법으로 잔존가액 0으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을 다 그죠? 부과할 거야. 근데 상각기간은 입대 의결이에요. 맞아요. 입주 대표의 판단에 따라서 1년에 걸쳐 상각할 수도 있고 6개월에 걸쳐 상각할 수도 있고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상각기간을 1년이라고 의결했으면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번 달 10월 달 감가상각액은 10월분은 120만원 나누기 1년 12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매달 10만원씩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럼 봐요.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매 월말의 회계처리입니다.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월말의 회계처리, 공동주택의 월말 결산 정의사항이에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돈은 10만원 관리 비용이에요. 10만원 관리 비용. 그죠? 야는 뭐 대변은 뭐예요? 자산의 감소잖아요. 자산의 감소 10만원. 비품의 감소잖아요. 그죠? 비품의 감소인데, 자, 법의 규정이, 자, 봐요. 자, 법의 규정은 유형자산의 기상은 간접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 자산의 감소 요 계정을 비품 계정으로 직접 회계 처리하지 않고 비품을 차감하는 계정으로서 감가상각 누계 계정을 쓰는 거죠.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에 이 계정은 자, 요 계정 감가상각 누계 자체로서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유형자산 계정을 써서 계정 과목 명칭을 설정해야 된다. 그죠? 비품이라면 비품은 감가상각 누계 요렇게 계정 과목을 설정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관리비용 결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대변 계정은 해당하는 유형자산, 비품이라면 비품 감가상각 누계, 공기구라면 공기구 감가상각 누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리고 그러면 자, 이 차변의 관리비용 계정이에요. 관리비용 계정은 일반 회계라면 감가상각비죠. 일반 회계라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자, 그러면 일반 회계, 자, 아파트가 아닌 회계의 감가상각비 계정은 비품 거든 뭐 건물 거든 그죠? 공기 거든 차량 운반 거든 다 합쳐서 전부 다 감가상각비 계정 하나로 회계 처리하는데 아파트는 있잖아요. 아파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는 우리가 쓰는 모든 관리비용 발생시 관리비용은 K아파트에 공개된단 말이에요. 공개하는 항목이 47개인데 비용을 공개할 때 47개 항목 중에 비용을 공개할 때 일반 사무용품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관리용품 구입비가 있단 말이에요. 공개 항목에 자, 일반 사무용품비와 관리용품비 구입비의 이 비용을 과르는 기준은 일반 사무용품비 관리사무소에서 쓰이냐 그 외의 장소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쓰이는 비용이라면 일반 사무용품비로 공개되고 그 외의 장소에서 쓰이는 거라면 관리용품 구입비로 공개해요. 그래서 자, 이 47개의 항목과 관리비용이 말하자면 같으면 그죠? 1대1 매칭이면 과장 관리비용 계정의 설정이 단순할 것 같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비품 감가상각 누계 계정의 관리비용 계정은 일반 사무용품비 계정이 됩니다. 그죠? 일반 사무용품비 계정이 되죠. 일반 사무용품비. 그죠? 그럼 저교에서 비품 12분의 1회차 뭐 그죠? 감가상각 이렇게 저교에서 비품의 감가상각을 표시해주고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일반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하고 야는 일반 사무용품비로 공개되고 부가는 어때요? 부가는 그죠? 부가는 급여에서 잡비까지가 포함되어서 전부 다 일반 관리비로 부과되죠. 그죠? 부과되고 자 근데 업무에서는 자 이거는 47개의 그죠? 공개 항목과 관리비용 계정이 1대1 매칭이 되었을 때 일반 사무용품비고 자, 그 외에 관무에서 실무에서 많이 관행적으로 쓰는 계정은 자, 일반 사무용품비 대신에 뭐예요? 자, 사무용품 소모품비 그죠? 자, 그리고 비품 감가상각 계정도 감가상각비 계정을 쓰는데 그죠?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이렇게 따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죠? 아니면 비품 비슷한데 이번 달 관리비로 부과할 요량이라면 비품 등 구입비라는 관리비용을 계정을 써서 그죠?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얘들이 공개될 때는 전부 일반 사무용품비로 연계되어서 공개를 되겠죠. 자, 비품 공기구와 관련된 회계 처리에서 자, 관행적으로 예전에 그냥 관리비로 부과하고 말았던 것들이 지금 회계라는 접근으로 접근했을 때는 자, 형태가 있고 관리용으로 오래 쓰일 요량이라면 맞죠? 기업의 재무제표의 자산에
기재되어야 된다. 관리사무소의 그 유형자산이라면 비품 공개로 해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비품은 구입 시점에 회계 처리하고 감가를 했을 경우에 가치의 감소분은 비품 감가 상각 무게 계정을 써서 회계 처리하죠. 그러면 봐요. 1년이 지나면 이 비품과 관련해서는요. 1년이 지나면 이 비품과 관련해서 자 재무상태표에 어때요? 비품은 자 120만 원이고 비품 감가 상각 누계액은 120만 원으로 자 비품의 장부 가치가 0인 상태로 계속적으로 표시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이 비품 공기구와 같은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재고 자산은 매 월말 실사 한 달에 한 번, 유형 자산은 매 결산 기말 실사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실사하셔야 된다. 서류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실제로 이제 뭐냐면 자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이 끝난 상태에서도 상부 가치가 0인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표시되잖아요. 그 실제로 실사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 여건상 폐기될 상황이 되면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회계 처리, 장부상 회계 처리를 통해서 폐기 처리한다. 비품 계정이 차변의 잔액 계정이므로 대변의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의 평가 계정, 대변 잔액이 있으므로 차변의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써서 폐기하는 경우에 볼게요. 대변의 비품 120만원, 차변의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12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상부상 회계 처리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그죠? 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었을 경우, 돈이 들었을 경우에 그죠? 실제로 자산의 감소, 돈이 나갔을 경우에 이 차변은 뭐가 되겠어요? 관리의 비용이 될 것이고, 그죠? 잔액이. 만약에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차액은 관리의 수익이 될 거예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일반 기업이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죠? 물론 그죠? 계정 과목이 물론 아파트도 그런 계정 과목을 설정하기도 하겠지만 자, 아파트의 잡수익, 관리의 손익이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뭐 특정 계정을 설정하기보다는 그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에 속하는 적당한 계정, 잡수익, 뭐 잡손실 이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회계가 단순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